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화학 전문가 잇케미입니다. 오늘은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탄소화합물에 대해 배워볼 예정인데요. 탄소를 제외하고는 화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화학에서 탄소는 매우 중요한 원소인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또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우선 어떤 물질을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는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소화합물의 중심에는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진 화합물에서 검은 동그라미가 탄소인데요. 이 주변에 연결된 흰색이 수소, 빨간색이 산소, 파란색이 질소입니다. 이처럼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부터 할로젠까지 다양한 원자들이 결합한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탄소화합물이 화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잖아요. 탄소화합물의 예시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예시 물질을 살펴볼 텐데 절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화합물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첫 번째 예시 물질은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물질이죠.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NH2인 아미노기와 COOH인 카복실기가 결합된 물질이라고 배웠었죠. 이 아미노산이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입니다. 아미노산이 모이면 무엇이 되죠? 맞아요. 단백질을 이루죠. 단백질은 생명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물질은 DNA입니다. DNA는 생명체의 유전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이 DNA도 탄소화합물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물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섬유입니다. 왼쪽 물질은 아크릴 섬유를 이루는 아크릴 분자의 구조를, 오른쪽은 나일론 섬유를 이루는 폴리아미드 분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둘 다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합성섬유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네 번째 물질은 의약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아세트아미노펜인데요. 우리가 먹는 의약품도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물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플라스틱,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석유입니다. 오늘날 플라스틱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고 에너지원에서 석탄, 석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처럼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합성섬유, 의약품, 플라스틱, 석탄, 석유 등 아주 많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기에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화합물은 표준 조건 하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물질이 현재 약 1천만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이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앞에 보이는 화면은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주기율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주기율표는 2단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3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마시고 결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율표에서 탄소는 어디에 있죠? 바로 2주기 14족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공유결합을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탄소로부터 플루오린까지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이 배우지도 않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야기해서 당황하셨죠? 지금 중요한 것은 루이스 전자점식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왜 다양한 결합을 이루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유결합을 할 때는 홀로 전자를 이루는 앞에 화면에서 빨간색 전자만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본다면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루오린은 1개까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탄소는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어서 2주기 원소 중 가장 많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가 중심이 되는 물질보다 훨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탄소는 4개의 홀전자를 가지는 물질인데요. 여기서 두 탄소가 전자를 1개씩 공유하면 1개의 공유결합이 생성되는데 이를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전자를 2개씩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자를 2개씩 공유하면 2개의 공유결합이 형성되는데 이를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3개씩 공유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자를 3개씩 공유하면 3개의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이를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를 4개씩 공유하는 사중결합이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사중결합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보면요. 탄소 화합물이 다양한 세 번째 이유는 탄소 사이에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이 화합물은 6개의 탄소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탄소의 번호를 매겨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매길 수 있는데 첫 번째 탄소인 1번 탄소와 마지막 탄소인 6번 탄소가 만나지 않는 이런 모양을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탄소의 결합도 번호를 매겨보면 1번 탄소와 6번 탄소가 만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사슬 모양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탄소들이 쭉 일렬로 되어 있지 않고 3번 탄소와 4번 탄소가 2번 탄소에 붙어 있죠. 이런 탄소의 결합을 우리는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탄소의 결합은 번호를 가장 위의 탄소부터 임의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매겨 봤는데요. 이때 1번 탄소와 6번 탄소가 서로 만나죠. 이런 구조를 고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을 살펴봤을 때 모양에 따라서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도 다양한 구조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탄소화합물인 포도당, 바이타민 C, 카페인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세 물질의 공통점은 탄소가 중심이 된 탄소화합물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화합물들을 보면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 외에도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등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을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렇듯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마지막 이유는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뿐만 아니라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등의 원자와도 결합하므로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은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답변 드리는 것이니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왜 탄소가 이렇게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을 잘 하느냐? 그 이유는 탄소 원자는 이주기에 속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원자이고 공유결합에 사용되는 체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가 핵 가까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탄소화합물이 다른 화합물에 비해 왜 다양한지에 대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1천만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많은 탄소화합물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탄화수소입니다. 정의부터 알아보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예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탄소 1개와 수소 4개가 결합한 메테인. 두 번째는 탄소 3개와 수소 8개가 결합한 프로페인. 세 번째는 탄소 4개, 수소 10개 결합한 뷰테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성 원소가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런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줍니다. 이 세 물질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메테인에서 뷰테인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죠. 즉, 분자량이 커집니다. 그럼 끓는 점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테인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공기 위로 뜨고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로 주로 이용되고요.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공기보다 밀도가 커 공기보다 아래로 가라앉고 실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높은 압력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우리 흔히 부르는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물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탄가스는 용기 밖을 넣으면 기체 상태지만 용기 안에서는 높은 압력을 받아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액화석유가스, 즉 LPG로 주로 이용됩니다. 그 다음 탄화수소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연소 반응은 어떤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탄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와 수소 원소인데요. 이 탄소 원소가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수소 원소가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소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와 같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옷에 만약 수성 쌓인 펜이 묻었다면 이건 물과 기름 중 물로 지우는 게 빠르겠죠? 반대로 우리 옷에 유성 매직이 묻었다면 물보다는 기름으로 지우는 게 빠를 텐데요. 이처럼 물에 잘 녹는 물질을 극성,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을 무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는 3단원에서 배울 예정이니 결론만 기억할게요. 결론은 바로 탄화수소는 대체로 무극성을 띠므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탄화수소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외의 대표적인 탄소화합물 몇 가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탄소 2개, 수소 6개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즉 에테인입니다. 여기서 수소 하나가 OH로 바뀌면 알코올이 되는데요. 에테인에서 수소인 H가 빠지고 OH가 들어오면 에탄올이 됩니다. 이 에탄올은 우선 술의 주성분이고요. 과일이나 곡물과 같은 당을 발효시켜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탄화수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OH 부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탄올은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우리는 알코올로 손소독을 했었죠? 이처럼 알코올은 소독용으로도 사용되고요. 극성과 무극성을 모두 잘 녹여 약품의 원료나 용매로도 이용되고 또 연료로도 이용됩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탄소 1개, 수소 4개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에서 수소 H가 빠지고 COOH가 들어오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이 아세트산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식초의 주성분이고요. 에탄올이 발효되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산과 연기를 배울 때도 이 물질이 자주 언급되었을 텐데요. 바로 약한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세트산은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탄소화합물의 대표적인 예인 탄화수소, 에탄올, 아세트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물질들은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물으니 특징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종종 시험에 나오는 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앞에서 배웠던 탄화수소, 에탄올, 아세트산과 비교하는 용도로 자주 출제되니 특징을 비교하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폼알데하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물질이 바로 폼알데하이드입니다. 탄소 원자 1개에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분자입니다. 특징은 실온에서 무색 기체이고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요. 산소가 결합된 부분이 극성을 띠고 있어 물에 잘 용해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데요.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고 가구용 접착제로 이용됨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아세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프로페인인데요. 이 프로페인에서 2개의 수소가 빠지고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면 아세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세톤을 매니큐어 제거제로 친숙하게 기억할 텐데요. 실온에서 무색 액체이고 특유의 냄새가 나요. 매니큐어 제거제에서 나는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이고요. 마찬가지로
산소가 결합된 부분으로 인해 물에 잘 용해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을 녹이는 용매나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탄수화물의 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식품, 그리고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세제, 고무와 같은 생활용품까지 우리 생활 속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임을 이번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 식량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유익했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